안녕하세요. 삼성 SDS 클라우드톡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삼성 SDS 배정국 프로입니다. 요즘 AI와 디지털 혁신이 화제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도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 둘을 합쳐 디지털 혁신이라 하죠. 디지털 혁신 시대에는 학습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웨비나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등록과 질문해 주신 분들은 물론 웨비나에 끝까지 참여하시고 설문도 완료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설명해 주실 삼성 SDS 윤소정 프로님을 소개합니다. 윤 프로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션 서비스를 맡고 있는 삼성 SDS 윤소정입니다. 오늘은 DX, AX 성공의 열쇠인 스킬셋 기반의 학습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DX와 AX는 단순한 기술 전환이 아니라 디지털로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학습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 클라우드 AX 아카데미의 이야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총 3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혁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기술 격차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심각한 기술 격차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저희 클라우드 AX 아카데미 서비스를 경량화, 개인 맞춤화, 커뮤니티화, 그리고 세분화 측면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디지털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죠?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조직의 모든 영역에 통합하여 프로세스, 조직 문화, 비즈니스 전략 등의 근본을 변화시켜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만들어내는 혁신 활동을 말합니다. 즉,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며 고객 가치를 제고하는 등 기업 전반의 디지털 기반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되는 것이 바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마찬가지로 AX는 AI 기술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로의 통합과 비즈니스의 재개념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추진하는 데에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디지털 혁신은 현재까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시기입니다. 2단계는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운영 혁신과 효율화를 추구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비즈니스 모델 전면의 혁신의 시기로 새로운 기술, 즉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의 적용과 함께 고객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속 환경의 다변화, 인터넷상의 대중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다변화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AI 기반 지능형 혁신, 즉 초개인화 서비스와 자율화, 예측 등을 반영하여 지능화 서비스를 구현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혁신의 시기는 앞단 정보의 디지털화,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우리의 대부분은 2단계인 효율화와 자동화 단계에서 3, 4단계인 혁신의 단계를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사용하는 것들의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 드셔보셨나요? 저는 베스킨라빈스보다 이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는데요. GS25 해외 제품군 판매 1위고 북미 지역에서 무려 1위를 차지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넨제리스가 2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AI를 통한 제품 개발과 데이터 분석 예측을 통한 공급망과 친환경 운영 등의 측면에서 혁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품 측면에서는 건강한 맛의 아몬드 베이스의 원재료를 기반으로 AI를 통한 분자구조 분석을 통해 우유와 동일한 맛과 질감이 나도록 설계해 구현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날씨와 재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예측을 기반으로 재고를 최소화하고 냉동고 온도를 높여도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운영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월마트의 사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미국에는 대형 월마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옴니채널 기반, 즉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합하여 사용자 경험이 확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캠핑 텐트를 산다고 했을 때 AR 기기를 통해 상품을 3D 모션으로 체험할 수 있고 또 디지털 기반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이 일상적으로 자주 소비하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즉 우유, 계란, 면도기 등을 정기적으로 자동 배달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대형 코끼리 유통 매장에서 고객 개개인의 생활권까지 깊이 침투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인데요. 이 또한 DX, AX의 좋은 본보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케아는 잘 아시죠? 이번에 강동 지역에 오프라인 매장이 생기면서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역시 옴니채널화와 고객 개인화 전략을 잘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꾸미고 싶은 내 공간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이케아 가구를 배치해 실제 크기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미 DX, AX는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그리고 고객 경험의 혁신 등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생활 곳곳에서 많은 혁신들을 경험해 오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었을까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공의 열쇠는 사람과 프로세스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은 범용화되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프라 자원부터 AI 플랫폼 서비스까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전환 기업 간 투자 성과의 차이는 상위 20% 기업과 하위 20% 기업 간 무려 12배나 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술을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하고 전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관련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에 따르면 AX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1대, 2대, 7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즉 10%는 알고리즘 개발에, 20%는 기술 투자에, 그리고 나머지 70%는 모두 사람과 프로세스에 힘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은 약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35%밖에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큰 방해 요인이 있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위가 인력 시장의 기술 격차였고 2위가 조직 문화와 변화에 대한 저항, 3위가 경직된 규제 체계라고 합니다. 즉, 어느 조직과 개인이든 이 스킬 갭으로 인한 혁신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갭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기업들은 조직에 필요한 미래 스킬과 현재 직원들이 보유한 스킬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동으로 현재 일자리의 39% 수준, 즉 우리 10명 중 4명은 일자리를 잃거나 재배치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전체 노동자 중 업스킬링, 리스킬링이 필요한 인력이 59%로 약 10명 중 6명이고요. 이 중에서도 3명은 현재 맡은 역할 안에서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고 또 2명가량은 재교육을 통해 자리 이동, 즉 역할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나마 이 5명은 다행이고요. 10명 중 남은 1명은 고용 위협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핵심 스킬의 변화인데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스킬셋의 83%는 교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신기술이 도입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역량체계 전반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킬탑 5가지를 뽑아보았는데요. 1위부터 순서대로 분석적 사고,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 AI 빅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디지털 경험 설계, 마지막으로 인간과 기계 간의 협업 스킬 등이 꼽혔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을 거듭할수록 인력들의 스킬 갭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스킬 갭 현상을 늦추거나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스킬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맞춰 저희 클라우드엑스 아카데미도 이런 스킬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SCP 트레이닝 서티피케이션 서비스는 3년간 운영해왔던 러닝 플랫폼인 클라우드 아카데미를 정리하고 이번 하반기 글로벌 사스 러닝 플랫폼인 CSOD를 기반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 단장을 하게 된 아카데미의 이름은 클라우드 AX 아카데미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함께 AX 추진 서비스와 관련한 교육 콘텐츠들을 추가하여 새롭게 교육과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아카데미와 신규 클라우드 AX 아카데미의 큰 차이는 서비스 범위와 사이트 이용자 대상이 일부 확대된 점, 그리고 학습자 주도형 커리큘럼, 커뮤니티 등 특화 서비스의 추가로 양방향 인터랙션이 좀 더 원활해진 점 등이 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삼성 SDS의 정식 파트너사이거나 고객사 또는 SDS 내부와 해외 법인인 경우 등 사전에 등록된 회원사의 임직원들은 간단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회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사의 경우 저희가 사전에 발급해드리는 이벤트 코드를 통해 기간제 가입이 가능한 점 또한 이번에 새롭게 확대된 부분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클라우드 AX 아카데미 이전으로 인해 크게 변화한 점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량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역량 단위의 교육학습 체계에서 스킬셋 단위의 학습 체계로 더 작고 더 경량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빠르게 나에게 맞는 학습을 찾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맞춤화되었습니다. 즉, 나만의 학습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나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과 스킬이 다른데 이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화입니다. 협업학습을 통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주도형 학습은 장점을 살리되 타인과 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존 프랙티셔너 레벨의 CBL, 어소시에이트 레벨의 CEA 등급에서 프로페셔널 레벨의 인증 자격이 추가되며 단계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심화 레벨의 인증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레벨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새롭게 방향 전환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빠른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스킬 갭의 격차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단위가 경량화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어떤 미래 스킬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메타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경량화된 학습 체계입니다. 학습의 단위가 경량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넓은 범위에서의 수행 능력, 즉 역량 단위로 길게 짜여진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제공이 되었다면 앞으로 클라우드엑스 아카데미에서는 마이크로러닝, 즉 스킬 단위로 작고 경량화된 컨텐츠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보시는 기존 클라우드 엔지니어 심화 교육은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서 수행해야 할 전체 범위의 영역을 학습하기 위해 이러닝으로 총 27시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또 다음 단계의 전문 과정을 밟아가야 했다면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이번에 바뀌는 클라우드 AX 아카데미에서는 클라우드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역량을 좀 더 구체적인 기술과 스킬 단위로 소분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커리큘럼 기반 학습 시에는 컨텐츠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어 편리하기도 하지만 정형화된 학습 구조에 맞춰 따라가야 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엑스 아카데미에서는 컨텐츠 단위를 세분화하여 제공하니 개인별로는 맞춤형 커리큘럼이 구성이 가능하고 필요한 토픽만 선별해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부패식 상차림에 자칫 특정 주제에만 편향이 되거나 전체적인 학습 관리에 실패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개인화된 컨텐츠 구성이나 진행 관리할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 스킬 단위 교육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역량과 스킬은 어떤 관계이며 또 학습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질문해 주신 역량과 스킬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역량, 스킬은 일에 필요한 능력 단위인데 현재 이 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무보다는 역할 중심 사고로 변화해야 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의 직무는 고정적이고 조직 구조에 맞춰져 있으며 틀이 정해지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역할이라고 하면 좀 더 유동적이며 기능에 맞춰져 있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며 일을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습 체계 설계 시 조직 구조나 인사제도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업무 단위였던 직무는 그 출발점이 되고
상황과 프로젝트에 따라 유연하게 부여되는 기능 단위의 역할은 좀 더 유연한 모듈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역량은 크고 포괄적인 종합 능력을 의미하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괄하는 넓은 단위의 수행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 데이터 분석 역량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장기적이며 변화에 느린 편입니다. 반면 스킬 또는 스킬셋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수행 능력을 말하며 이는 특정 역량을 구성하는 작고 측정 가능한 기술 단위로 데이터 수집 정제, 데이터 시각화, 통계 분석 스킬 등과 같이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하고 실무 적용 중심의 변화에 빠른 편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습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역량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면 스킬셋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레고 블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킬셋 기반 학습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스킬셋 기반 학습의 장점 첫 번째는 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은 직무, 역할, 역량 중심의 교육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보신 기존 저희 아카데미의 클라우드 엔지니어 교육이나 PM 역량 강화 교육 등이 그 예인데요. 이는 커리큘럼의 단위가 크고 일방적으로 똑같은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을 제공하므로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킬셋 기반의 학습은 그 단위가 작고 경량화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춰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실행이 빠르고 학습 성과 관점에서도 효과적이며 변화 대응에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스킬셋은 실제 적용이 가능한 기술 단위로 목표 수준 정의와 실제 수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단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목표 수준 대비 부족한 갭 차이를 수치적으로 측정하기도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보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김삼성 씨는 이번 하반기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예정으로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른쪽 노란색 박스와 같이 업스킬링이 필요한 영역, 즉 생성형 AI 개발과 관련한 필수 스킬 셋들을 중심으로 나의 현재 수준과 역할이 요구하는 목표 수준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여 현재 스킬 갭이 큰 학습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 스스로 학습 관리를 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이 스스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스킬 갭 분석을 통해 개인별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 도출되었다면 여기에 필요한 학습 콘텐츠나 교육 과정들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셀프 평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결국 클라우드 AX 아카데미는 이런 스킬셋 기반의 학습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군요. 그럼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인 개인 맞춤화 서비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클라우드 AX 아카데미에서 어떻게 개인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해 드리는지도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사용자 기능 측면에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는 개인 맞춤형 학습 설계를 반영하여 컨텐츠를 구성하고 학습 계획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개인별 학습 목적과 목표 수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목적에 맞는 이름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고 학습이 필요한 컨텐츠들을 구성하여 나만의 러닝 저니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목표한 기간 내에 학습의 진행 사항을 체크해 볼 수 있으며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추후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다른 학습자들을 위해 공유도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AX 아카데미 관리자가 만든 정규 트랙들도 기본으로 제공되니 이를 활용해 개인 플레이리스트로 확장하실 수 있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체계 수립에 대한 가이드 표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역할 단위의 교육체계와 학습 로드맵을 제안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엑스 아카데미에서는 총 12개의 클라우드 유관 직무 역할별 교육체계 및 학습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즉, 현재 클라우드 비즈니스 리더부터 데이터 엔지니어, 제네아이 스페셜리스트, 클라우드 시큐리티 엑스퍼트까지 저희 내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12개의 역할 단위별 추천 교육 목록으로 별도의 가이드 페이지를 구성해 안내드립니다. 그럼 실제 학습 체계 및 로드맵 구성의 사례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엑스 아카데미의 12개의 역할 카테고리 중 클라우드 비즈니스 리더의 학습 로드맵 예시입니다. 기본적인 역할의 정의와 수행 범위에 대해 안내하고 내부 전문가가 제안하는 단계별 학습 경로를 제안드리는데 이는 이론, 활용, 실전, 그리고 인증 자격 준비 등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직접 러닝 저니를 설계하실 수 있어 개인화된 플레이리스트로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개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습 경로 설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클라우드엑스 아카데미는 학습의 단계를 크게 기초 단계, 응용 단계, 그리고 실전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자면 이센셜즈 영역에서는 기술 개념과 트렌드의 이해, 베이직스에서는 상품 서비스 이론과 기본 기능의 이해, 다음 익스플로어에서는 서비스 탐색을 위한 핸즈온, 그리고 어드밴스드에서는 과제형 실습 과정, 레슨즈 런드에서는 실전 구축 사례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티 프리퍼레이션에서는 인증시험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이를 활용한 개인별 학습 경로 설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 전환으로 리스킬링 학습이 필요한 박서준 씨의 사례를 보면 일반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DX 사업개발부서로 발령이 나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센셜즈 유형 컨텐츠 수강을 통해 클라우드와 AI 등 기본 개념을 이해한 뒤 베이직스, 익스플로러 등 순차 학습을 단계별로 밟아가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업스킬링의 학습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김제니 씨가 이번에 새로운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AI 모델 이해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레그, 에이전트 활용까지 기초 개념의 이해 이후 즉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크로스 스킬링 학습이 필요한 AI 엔지니어인 이준우 씨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운영과 보안 관리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쿠버네티스나 데브옵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IAM 정책 설계까지 특화 주제 단위별로 학습을 해서 안정적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조금 더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업스킬링 교육이 필요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니 씨는 이번에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해당 역할에 필요한 스킬 세트를 기반으로 본인의 역할 수준과 프로젝트에 필요한 목표 수준 갭 분석을 통해 우선 학습이 필요한 영역을 선별하여 학습 자료를 직접 구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니 씨의 경우 스킬셋 목록 중 스킬 갭이 가장 큰 영역들을 추려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럼 학습 자료 구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업스킬러 제니 씨는 다음과 같이 학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니 씨가 계획한 스킬셋 기반 교육 영역을 보시면 1-1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1-3 커스터마이징과 레그, 1-4 에이전트 활용 및 설계 등 각 스킬셋 영역 세부 스킬 단위의 마이크로 러닝 학습 컨텐츠들을 직접 선별해 본인만의 교육 로드맵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이게 다는 아니죠. 자기주도형 이러닝 학습으로 기초를 다졌다면 다음은 실습형 집합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실전학습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EX 아카데미를 통해 오프라인 또는 실시간 원격 수업을 통한 실습 과정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신 내용을 쭉 보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미 우리는 개인 맞춤형 학습 체계를 스스로 설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단 그림을 보시면 저희 클라우드 EX 아카데미 등과 같은 학습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스킬셋 단위의 이러닝 수강을 하고 개인별 자료나 논문 등을 찾아 자기주도형 스킬셋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형 실습 교육에도 참여해서 실전 역량을 높인 후 인증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본인 역량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개인들 입장에서는 컨텐츠 단위도 작아졌고 학습 경로도 직접 설계할 수 있어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거군요. 결국 러닝 플랫폼에서의 장점은 자기 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원격 환경에서의 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네, 관련해서 저희는 블렌디드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환경의 학습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한 플랫폼 환경 안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있어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변화사항 커뮤니티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EX 아카데미의 또 다른 장점으로 그룹 참여형 학습 커뮤니티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룹 간 상호 협력 교육이 필요한 경우와 온라인 오프라인의 블렌디드 교육 시 협업 툴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습 자료를 연계해 동시 학습도 가능하고 또 우측처럼 그룹 멤버들 간 질문과 피드백 등 토론이 가능하여 양방향 소통과 상호학습 그리고 그룹 간 협업 문제 해결 등 더욱 발전된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커뮤니티는 자료실로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 자격 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가이드 및 자료집들을 주제 단위별 폴더를 구성해 제공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들의 활동 지표에 따라 동료와 보상도 함께 지원이 됩니다. 커뮤니티화는 이처럼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세분화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스킬셋을 어떤 방식으로 세분화하고 평가 툴로서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EX 아카데미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먼저 역할 정의와 스킬셋 도출을 통해 역할 정의서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겟 대상자의 목표 수준과 역량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먼저 우리 조직과 사업 현황을 기반으로 스킬갭 분석을 통해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시급한 영역을 도출해 교육과 인증평가 모듈을 설계하며 최종 학습 로드맵에 반영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설계안에 따라 모듈별 교육 콘텐츠와 필요에 따라 실습 프로그램과 평가 문항 등을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피드백과 변화 내용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사이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아카데미가 운영된 지도 이제 4년차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고민도 많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을 매년 기획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타겟을 정확하게 잡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육을 듣는 분들에 따라 필요한 부분과 원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즉 기준점이라는 것이 달라지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자적인 해석이 아닌 통용화된 글로벌 표준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SFIA 표준 역량 프레임워크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IT 디지털 스킬 표준 프레임워크로 디지털 IT 직무의 책임 수준을 7단계로 정의하여 현재 총 147개의 스킬셋을 정의한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역량 수준 1레벨은 학습 단계이자 지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최고 7레벨은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클라우드 AX 아카데미는 이 중 레벨 2에서 5까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준 절차 수행부터 독립적인 업무 수행 단계, 그리고 복잡한 업무를 주도하거나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 실제 저희의 SCP 인증 자격 등급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SCP 인증 자격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공식 인증하는 자격 시험으로 현재까지 프랙티셔너 등급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리더와 어소시에이트 등급의 클라우드 엔지니어 등 2개의 자격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인증 자격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가장 상위 영역인 프로페셔널 등급의 인증 자격 운영이 곧 개시될 예정인데요. 이는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역할에 맞춘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페셔널 인증 자격으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관련된 내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솔루션 아키텍트 인증 자격 시험의 설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할 및 책임 정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역할의 책임 범위와 목표 수준 정의를 통해 설계의 방향을 수립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AX 아카데미의 SA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기술 아키텍처로 설계하되 보안이나 성능, 안정성과 비용 최적화를 고려하고 또 지속적인 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술 리더십과 아키텍처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책임 범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SFIA 레벨 수준으로는 4레벨과 5레벨로 포지션하였으며 클라우드 AX 인증 등급 기준 프로페셔널 레벨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역할의 책임 범위와 목표 수준까지 정의가 되었다면 다음에서는 필요 역량을 도출하고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역량 정의 단계입니다. 앞서 정의한 책임 범위와 관련한 성과 목표를 기술하고 이에 따른 역량 정의의 방향을 정리하였는데요. 저희가 본 SA는 요구 분석을 통한 복합 서비스의 설계 및 배포, 또한 여러 플랫폼 및 환경으로의 확장, 그리고 운영 중의 지속적인 개선 등 풀 라이프사이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량을 크게 세 축으로 정리하였고 예상되는 역량 비중으로 대략 40, 30, 3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평가 단위, 즉 스킬셋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킬셋 도출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기초 작업은 챗GPT와 같은 AI 툴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IT 업종의 스킬셋은
앞서 보신 SFIA 사이트에서도 많은 영역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조사한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내부의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우리 조직과 우리가 주로 타겟하는 사업의 목적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평가하고 현장에 맞는 스킬셋들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내부 전문가들과 여러 회차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각 스킬셋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각각 3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이를 곱한 값으로 점수화하고 이를 다시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최종 평가 비중을 산정해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표준 세트를 참고하더라도 결국은 조직과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스킬셋 기반 교육과정 개발에도 이것을 적용하고 계시겠군요.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보시는 시트는 저희 내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툴인데 다른 교육기획자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장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에게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합시다. 아마 제일 처음 해당 역할에 가장 시급하고 적합한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우선 생길 텐데요. 예를 들어 복잡한 아키텍처 설계 및 배포와 관련한 교육을 기획 중이라면 해당 역량의 하위 스킬 세트를 목록화하여 이중 교육 개발이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영역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조직과 사업이 요구하는 목표 수준과 교육 대상자의 현재 수준의 갭 분석을 통해 스킬 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SFIA 역량 레벨 7등급 기준을 참조해 1점에서 7점까지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타겟 학습자의 현 수준 파악을 위해서는 설문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갭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비즈니스 영향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리스크 직결 영역은 항상 높은 우선순위를 두며 보안, 가용성, 안정성 영역은 리스크 발생 시 바로 손실로 연결되므로 반드시 집중 투자해야 할 학습 영역입니다. 또한 성능 설계나 비용 최적화 영역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단기 리스크는 낮기 때문에 보안 학습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로 보여주면 교육 자원 배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왜 특정 스킬셋의 교육 리소스를 더 집중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스킬셋 기반의 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학습입니다. 앞서 스킬갭의 문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지속학습은 머신러닝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움을 내려놓는 순간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는 학습도 개인화의 시대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역할에 따른 스스로의 목표와 학습 계획을 세우십시오. 구하는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배우려는 자에게는 미래가 열립니다. 저희 클라우드 AX 아카데미도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혁신을 선도하고 리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AX 아카데미를 활용한 스킬셋 기반의 학습 전략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웨비나가 진행 중에 채팅으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킬갭 분석을 위한 진단 툴이 제공되나요? 네, 스킬셋은 조직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단 어세스먼트까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필요 스킬셋 단위 학습이 가능하도록 역할별 학습 로드맵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필요한 컨텐츠를 수강하고 셀프 평가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본 직무에 따른 러닝 저니를 추천해 주시나요? 네, 저희 클라우드 AX 아카데미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CSP 관점에서 서비스 사용에 특화된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반 프로그래밍이나 기초기술 교육보다는 클라우드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및 유관 역할 기반의 학습 체계를 제공하며 이는 인프라 운영자부터 보안 관리자, 데이터 엔지니어 등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러닝 저니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저희 클라우드 X 아카데미 초기 프론트 화면에 들어오시면 1:1 문의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문의란을 선택하시고 궁금한 부분을 올려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컨텐츠의 변화 관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된 내부 서비스 릴리즈 주기에 따라 컨텐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그 외에도 항상 최신 내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설문에 남겨주시면 삼성 SDS 전문가들이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클라우드톡 웨비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작할 때 안내드린 것처럼 클라우드톡 웨비나에 계속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출석 체크 이벤트로 갤럭시 워치와 버즈를 추첨하여 드리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 SDS 클라우드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